2020년 경자년 임수일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 생존법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해요. 오늘의 주제는 12운성 제왕의 기운으로 이렇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제왕의 기운이니까 느낌 딱 봐도 좋겠죠?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수일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임수라는 그 수의 기운, 이 세상은 알고 보면 화와 수의 기운의 총집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무도 수와 화가 없으면, 그죠? 물이라고 하는 수와 불이라고 하는 화가 없으면 태양이 없어도 살 수 없고 물이 없어도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도 마찬가지죠. 불로 뜨겁게 달궜다가 정말 예쁜 모양을 잘 재련할 때는 굳히기에 들어갈 땐 딱 물에 치치직 담그는 거 아시죠? 그런 역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화수미제, 수화기제, 주역에 그 통달할 수 있는 그 두 문장, 그거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음과 양, 그리고 좀 더 확장된다면 오행, 좀 더 확장된다면 십성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러면 그 십성 중에서 수의 기간에 속하는 임수의 일간은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임수의 심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임수는 기본적으로 자기 본성이 편인에 속합니다. 자, 이게 표면 심리예요. 그리고 내면의 심리는 편인이 극할 수 있는 식신의 심리입니다. 임수의 수의 기운 자체는 생명을 살리는, 만물을 살리는 이런 그 수의 가장 본성이 있죠. 거기에 원래 이 친구가 가진 임수라는 그 십성이 가진 그 본성이 편인이라면 편인이 가졌던 그 특성 그대로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사색하기를 좋아합니다. 임수는 알고 보면 큰 바닷물과도 같은 그런 물이에요. 근데 바닷물의 깊이를 알 수 있나요? 굉장히 깊죠. 심해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으나 또 어느 날 파도를 칠 때는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도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런 지혜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인의 성향 그대로 뭔가 하나의 골똘히 파묻히기 시작하면 잘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임수를 가진 사람들은 또 너무 깊다 보면 단점이 있죠. 염세주의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단점도 있겠죠. 그리고 종교적인 성향이 편인일주는 강하다고 했고 이미 그리고 영적인 힘도 강하다고 했고 그게 이제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임수일간인데 밑에 월지가 해자축에 놓여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지겠죠. 그죠? 자기 기운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이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그 반대적인 식신이 또 같이 있으니까 내면 심리로는 나도 한번 발표를 해볼까? 좀 표현해볼까? 그게 파도처럼 쳐지는 게 바로 그런 식신의 작용일 거예요. 그래서 임수일주 사람들은요, 양면성이 좀 있어요. 편인적인 것과 이걸 편인은 원래 자기 기질을 도식이라고 하거든요. 밥그릇을 뒤엎다 뭐 이런 뜻의 편인 도식, 식신을 극한다 이런 뜻이에요. 식신이 굉장히 좋은 길성에 속하는데 걔를 뒤집어 엎는 편인 도식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나가다가 그죠? 사정없이 잘 나가다가 확 뒤집어 버리는 파도도 그렇잖아요. 고요할 때는 엄청 고요하다가 확 뒤집어 버리는 세상 만물을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참을성이 깊을 것입니다. 왜? 지혜로우니까.
본성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그게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바다의 깊이만큼이나? 겉모술수에도 아주 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편인일주 같은 경우, 또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속에 뭔가 쫙 알 수 없는 내면을 숨겨놓고 겉모습은 이렇게 식신적인 모습을 드러내놓는 거죠. 자,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겉에는 되게 친절한 척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살아남는 방법이 되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때로는 너무나 포효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바로 임수일간의 특성이라고 보시고 넘어가 주세요. 자, 2020년 경자년에 그런 임수일간은 경자를 만납니다. 원래 편인이었던 아이가, 자, 얘가 원래 편인이었던 아이가 금생수라고 하는 금의 기운을 가져요. 수의 기운이 워낙 자기 기운이 약하면 신약할 때 금이 온다면 훨씬 좋은 작용이 되겠죠. 또 수가 와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가 될까요? 겁재가 되네요. 자, 자수를 마이너스로 놓고 봤을 때, 얘를 플러스로 놓고 봤을 때 겁재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특히 금생수의 기운으로 수의 기운이 아주 극강해지는 시기에 놓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2020년 경자년의 임수일간들은 자기가 유난히 신강하다. 왜? 원래 사주의 8글자 중에 만약에 연지도 금의 기운, 월지가 수의 기운, 임수의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요. 또 지지까지 그렇다면 해자축수국을 쫙 이룬다면 워낙 뭐부터 안 맞을까요? 조후 용신부터 안 맞아요. 그죠? 이럴 때는 신약하다면 차라리 임수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기운이 워낙 강한 신강이라면 조후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서 1번 그렇게 조후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서 2번 너무 극냉해지면서 그죠? 3번 하나의 기운으로 치우쳐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수가 제왕의 기운으로 오니까 신강할 때 제왕의 기운은 너무 극강해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신약할 때는 이런 기운들이 다 좋은 작용으로 작용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수극화의 기운으로 밑에가 오화가 있거나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는 거죠. 그죠? 해묘이 목국이 된다던가 그러면 수생목으로 너무 자기 기운을 많이 빨려 있거나 그죠? 설기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극화로 또 역시 다 자기 자신을 극하고 있는 기운 또는 토극수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경우 관성이 심각하거나 재성이 심각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인성과 겁재의 기운이 아주 좋겠어요. 신약할 땐 겁재의 기운 자체도 약간 덜 피해를 보거든요. 신강할 때는 이렇게 겁재가 올 때는 겁재 자체가 어떤 도둑으로 오는 셈이라고 보면 돼요. 그 해에 도둑 같은 역할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만약에 임수일간이 신강한 분들이 있다면 별표짱 밑줄 쫙 3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강할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신강할 때 겁재가 오면 어차피 한 번은 뺏길 운에 놓인다고 했어요. 뭔가가 뺏길지 몰라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데 그럴 경우에 1번 연초에 미리 쌀을 한 3포 사가지고 능력되면 10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면 더더욱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렇거나 아니면 정말 가족에게도 괜찮습니다. 가족에게 떡을 해서 한번 돌려보실래요? 그런 것도 좋은 개운법이 됩니다. 어차피 이럴 때에 내가 남에게 뭔가 먼저를 베푼다면 아주 좋은 작용으로 복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오행으로 볼게요. 임수는 수의 기운입니다. 이 수의 기운이 자, 자기 사주를 한번 먼저 놓고 펼쳐보세요. 화의 기운이 많은 수다. 그러면 수국화로 화를 꺼트려주기도 참 복잡하고 힘든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오군란 같은 경우 한번 볼래요? 임오일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임오군란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 수화 상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라면 요번에 경금이 와서 수를 플러스 해주면서 도와주겠죠. 수의 기운을 도와주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 사주에 토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임수예요. 근데 기토가 같이 있는 임수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토탁임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임수가 맑은 물이어야 되는데 임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기토가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걸 미꾸라지로 봐도 돼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을 만든다는 그런 상징으로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요 옆에 개수가 있거나 수의 기운이 또 있는 거죠. 또 금생수라는 신금이 있거나 이렇다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토 하나 혼자서는 다 뭐 완전히 흙탕물을 진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거들어 줄 거예요. 그걸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생 목의 기운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목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면 이번에 금생수를 받는 게 특히 수가 없는데 목으로 빨려나가고 있어. 그걸 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극설이 아닌 그냥 일반 설의 작용을 할 때는 금이 왔을 때 좋은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오행의 원리는 해도 참 재미있습니다. 요 원리만 잘 아셔도 사주의 기본, 내 사주의 기본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사주 8글자 중에 오행이 두루 갖춰져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세요. 어느 한 부분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는지, 그게 종격 사주는 아닌지, 특수격이라고 하죠. 특수격 사주는 아닌지, 특수격 사주를 제가 만나봤을 때 정말 극한으로 망하거나 극한으로 잘 되거나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주를 빼놓고는 오행이 두루 갖춰진 게 참 어디서나 살아남기 좋은 생존력이 있는 그런 사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대운이 와도 어떤 세운이 와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임수로서는 그런 표면적인 심리와 내면적인 심리 요거 넘어가야겠다. 시간이 요걸로 볼게요. 자, 임자일주를 한번 볼게요. 임자일주는 원래 편인이라는 임자가 이미 자라고 하는 겁재를 본 형태예요. 자, 경자년도 역시 겁재죠. 그런데 한번 여기서 중요해요. 임자일주생은요. 이번에 수가 이미 자기 사주에 너무나 넘쳐 있잖아요. 근데 경자년이 또 왔다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 사주가 왕한 제왕의 사주를 가졌으니까 자기 고집이 아주 셀 텐데요. 그리고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극냉할 때가 있을 텐데요. 냉정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자년이 또 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직 물과 금으로만 이루어진 사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이런 시기에 임자는 그렇지 않아도 제왕의 사주가 제왕을 만나는 경우니까 같은 제왕이라도 다른 데서 만난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물로만 이루어진 구조, 겁날 것이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편인이라고 하는 막 직관력을 너무나 극강하게 쓰게 될 거예요. 이럴 경우에 사주에 이 사주 옆에 월지에 만약에 화해작용이나 그렇다고 좌우충이 있으면 좀 안 좋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일찍 그
고향을 떠나왔거나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요 뒷부분에 시주에 그런 게 있다면 또 더더욱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걸리는 게 있겠죠. 충해작용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천간의 화나 연간의 화나 사화 정도도 있어도 이렇게 조절을 잘 해줄 수 있고 목의 기질이 있어도 수생목으로 이 많은 수를 잘 빼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봐야만 알아요. 이건 단식 판단입니다. 자, 이민일주. 이민은요. 식신을 본 상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식신을 보았으니 다른 어떤 임수를 가진 애들보다도 그분들보다도 애들이 아니다. 그죠? 그분들보다도 이분들은 좀 더 자기 표현력이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큰 나무를 생해주기에 딱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편인의 직관력이 식신을 만나면요. 이분들은 잘만 하면 어떤 교수급으로도 가능해요. 그 옆에 정인과 정관이 딱 받쳐주고 있다면. 유명한 교수들 중에서는요. 사실 정인과 정관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이렇게 일제 떡하니 식신을 깔고 놓아주면 뭐 말이 일사천리로 나오겠죠. 게다가 식신이 연간에 저쪽 멀리에 뿌리를 딱 갖고 있다면 투간까지 되어 있다면 얼마나 또 잘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마 국가적인 어떤 대변인 이런 것도 참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아주 구조가 좋다면요. 재성을 잘 또 받쳐주고 있다면 그분들은 올해 경자년에 그 재성을 잘 활용해서 식신생재운을 살아도 참 좋겠습니다. 임진일주는 이 편인이 편관을 본 사주예요. 편인이 편관을 가졌으니까 때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이지적이고 비판력도 아주 뛰어나고 이런 장단점을 아주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임진일주 사람들 굉장히 강하죠. 진사천라지망이라던가 그런 또 임진 괴강살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크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들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쏘리 죄송합니다. 이게 묘지에 빠지겠네요. 그죠? 묘고겠네요. 묘고. 병사묘 절태양 맞죠? 제가 어쩌다가 이거를 사라고 썼을까요? 이거 묘가 맞습니다. 임진이 묘가 맞습니다. 묘지에 빠졌으니까 진을계무라고 하는 개수가 자기 스스로 입고돼버리는 묘고에 빠져버리는 그런 단점도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임진일주 여러분들 참 억울함도 있겠습니다. 임진왜란처럼 그런 극강한 갈등 속에 살 수 있다 뭐 이런 게 예상된다고도 막 여기저기서 말을 하겠는데요. 그죠? 근데 그래도 편관의 장점도 많습니다. 편관을 가진 분들은 또 되게 정이 약해요. 굉장히 남 잘못되는 거 잘 못 보고요. 의협심이 굉장히 강해서 먼저 자기가 다치더라도 먼저 돌도끼 들고 가서 잘못된 사람 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경자년을 만나네요. 경자년을 만나니까 신자진 합이 든다면 사주에 신자진 합이 든다면 이 자자자영살보다는 이렇게 신자진 합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만 않았다면 이분들도 올해 좋은 일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임오군란에 임오네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까처럼 또 한 번의 실수가 계속 된 게 있네요. 그 이유가 여기가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수가 이 오화에 당연히 태지에 놓이게 돼요. 절지라고 지금 착각이 아니고 잘못 썼네요. 쓰기를. 자,
이모군란의 오화는요. 편인이 정제를 보았어요. 정제. 자, 수화기제를 제대로 가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빨간색이 위로 갔잖아요. 파란색이 밑으로 가고요. 그러면 파란색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빨간색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임오는요. 파란색은 내려오려고 하고요.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고 빨간색은 올라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둘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딱 어떤 기류에 의해서 충돌은 되겠죠. 충돌은 되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쉽게도 정제가 절지에 놓입니다. 정제가 절지에 놓인다는 건 재성이 절지에 놓이는 거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있겠죠. 정신적인 것이, 자, 이게 수가 정신적인 거라고 하면 이 정제, 항상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주역에서는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수화기제의 그런 특징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임신일주는요. 경자년의 좌우충을 맞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갔어야 되네요. 경자년의 좌우충을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요거처럼 딱 빨간색과 파란색이 딱 만나면서 극단적인 변화의 기운, 큰 변화를 가져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화가 자기에게 공망이었어요. 공망이 좌우충을 맞으면 그때는 크게 또 발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금에 볼게요. 임신일주. 임신일주는 당연히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편인의 임이 신금이라고 하는 임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편인이 되잖아요. 그죠? 금생수 해주는 편인의 기운. 이 편인의 기운은 둘 다 편인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어떤 성향. 그렇지 않아도 편인이 집착력이 엄청나게 강한데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그 한 가지 필에 너무 깊게 파고드는 성향.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생수를 받으니까 이 수가 자 입력이 됐으면 당연히 이렇게 금생수로 입력이 딱 됐으면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생목으로 달아날 준비가 꼭 돼 있어야 돼요. 목화로 가야만 조화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금생수를 받았으면 당연히 수생목, 목생화로 건너가야만 사주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임신일주 여러분들은 꼭 본인의 사주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게 조화로운지 보시면 올해도 역시 경자년에도 조화롭지만 목화가 없을 경우에 경자년을 맞으면 아무리 이게 제왕적인 기운을 받더라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것이 경자년의 자수가 나쁘진 않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작용될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술일주는요.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관대는 약간 20대 청년의 기운 같은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관직에 오르려고 하는 허리띠를 꽉 메고 뛰려고 하는 그런 나이가 바로 관대의 나이인데요. 임술일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특성이 있죠. 편제 정도나 정제 정도가 사주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임술일주 여러분들 꼭 사주를 확인해 주십시오. 뭐냐면 자기 사주에 편제나 편제 말고 정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식신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인과 편관만 있다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거가 더 많아요. 의협심만 너무 강하고 너무 집착력만 강하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현실적이기보다는 너무 마음만 착한 너무 의협심만 강한 그런 특성이 보이기 쉽습니다. 자기의 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모으지를 못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술신정무라고 하는 정화가 또 이 속에 입고되어 있겠다. 그죠? 그러면 정화가 수극화이니까 이 재성이 고장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재고라고 해요. 재고, 입고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부인의 자리가 또 입고돼 버리니까 그럴 때 부인이 아프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고 강하지만 그래도 내면은 또 고독한 그런 면들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임술일주, 임진일주 다 강한 기운들이 있죠. 그죠? 이모일주까지도 임자일주도 예사롭지 않죠. 다 극강하지만 그렇지만 참 착한 분들이고 지혜로운 분들이고 잘만 자기를 펼칠 수 있으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재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임수일간 여러분들은 꼭 본인의 사주에 수의 기운이 강한지 목화의 기운이 강한지에 따라 경자년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한번 스스로 조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거의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루를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